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내일 방한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요. 이제 이른바 셔틀 외교로 해서 1박 2일로 간단히 양국 정상이 오가는 정상회담이 예상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의제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난 후에 생긴 그 방사능 오염수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도 중요한 테마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이를 둘러싼 한반도 주변 지형과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일단 일본이 말하고 있는 오염수 처리,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will be significantly diluted with seawater to fully meet regulatory standards for radioactive materials, including tritium. 자, 이정은 의원께 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지켜보셨으니까 한일 정상 간의 내일 논의가 분명히 되는 건 확정이 된 건가 보죠? 네, 사실은 내일 이제 정상회담에서는 과거사 문제와 안보 협의, 경제 안보 이런 것들과 함께 이 얘기가 이제 불거질 것이라는 게 거의 지금 기정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언론 보도로 보면 한일 양국이 이제 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류와 관련된 공동 검증에 합의했다. 이런 새로운 기사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최고위급이 공식 논의를 하게 되는 첫 이런 그 시도가 되는 것인데요. 사실 이미 그 오염수 방류를 관련한 그 조사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이미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IAEA도 지금 그 과정 등에 대해서 계속 보고서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한국은 이웃 나라인 만큼 또 그래서 받아들이는 민감도라든지 영향이 큰 만큼 자체적으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우리는 이렇게 요구를 했던 것이죠. 네, 지금부터 12년 전 일본에서 원전이 폭발하면서 지하수가 들어와 오염된, 방사능에 오염된 물이 바다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걸 저장해 놓은 것인데 이거를 올 여름에 흘리겠다는 것이 일본의 정책인데 과연 이것과 관련해서 어떤 점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 그리고 내일 정상회담 때 어떤 포인트가 논의될 수 있는지 잠시 후에 5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하나씩 답을 찾아보는 과정을 겪겠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뉴스라 치면 지금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한일 간에 일본 앞바다의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일본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공동으로 하자는 것을 논의한다. 이게 정해진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IAEA라는 유엔의 가장 권위 있는 핵 관련 기구인데 IAEA가 일본과 관련해서 이 정도 하면 좋겠다고 기준을 좀 정한 게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여기서 제일 관건이 되는 것은 핵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핵종이라면 좀 생소하네요. 네, 방사능을 갖는 원자 핵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를 이제 삼중수소라든지 세슘 같은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딱 느끼기에도 위험하다라고 생각되는 방사능 물질들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일본에서 지난해 2월에 60종의 핵종을 그 기준으로 삼는 건 좀 많다. 그래서 반감기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이거를 거의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했었고, 그래서 IAEA가 그때 인가를 해주는지 여부가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줬습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핵종을 이렇게 줄이면 우리한테 위험할 수도 있는 게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는 게 아니냐라는 그 우려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최근에 이제 IAEA가 바로 며칠 전이었죠. 중간 보고서를 낸 거에서는 그게 크게 문제가 없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은 일단 확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희석시켜서 바다로 흘려보낼 그 오염수라는 것들이 있는데 처리수라고도 부르기도 하죠. 맞습니다. 그 안에는 이제 핵종이라는 이제 핵과 관련된 물질들이 한 60종쯤 들어있는데 그걸 다 보는 게 아니라 절반이 한 30종쯤으로 보겠다는 것 갖고 논란이 있었는데 IAEA의 판단은 별 문제 없다. 30종만 봐도 충분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한번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5가지 질문을 좀 뽑아봤는데 과연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설명드릴 수 있는가? 자, 오염수는 깨끗한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오염수 말 자체로 깨끗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도 얘기하는 것이 국내 기준에 맞게 이거를 이제 국내 기준치보다 낮게 해서 이제 희석시키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이제 없애서 방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사실 이거는 정확히 말씀드리면 국제 기준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쓰리마일이라든지 아니면 체르노빌은 다 대륙에서 이제 폭발을 하거나 문제가 됐던 것이어서 이런 정도의 지하수가 쌓이고 그거를 또 해양에서 이렇게 방출하고 이런 것들도 사실은 거의 많지가 않았었기 때문에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본 정부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홍보를 하면서 안전하다고는 하고 있으나 우리는 그게 충분치 않다라는 입장을 지금 계속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방사능에 오염된 물을 일단 탱크로 저장해 놨다가 이걸 필터로 돌려서 마치 정수기를 돌리듯
핵물질을 걸러내겠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네. 잘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알프스라는 장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알프스라고 이제 다핵종 제거를 하는 어떤 이제 장치가 있고 일본 정부에서는 그거를 굉장히 최첨단으로 잘 하고 있다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없앨 수도 없고 사실은 이제 희석을 해갖고 이제 내보내는 정도의 수준인 네. 것이기 때문에 그 설비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는 계속 추적 관찰을 해야 되는 것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지금까지 거의 한 133만 톤 저장돼 있는 그 오염수 중에서 한 30% 정도는 깨끗한데 70%는 아직 검증이 안 된 게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일본 정부의 설명은 이런 거죠. 우리가 130만 톤 넘는 거대한 바닷물을 이제 지하수가 오염된 걸 갖고 있는데 정수기처럼 필터를 돌려서 다 깨끗하게 했다. 이거는 그럼 과학적으로 이제 검증을 해야 될 일인 것 같고요. 그거를 바닷물에 흘려보내는데 이것처럼 그냥 지금도 안전하지만 일본 주장에 따르면 이걸 40배 희석해서 바다로 보내니 좀 더 걱정 놓으시라라고 설명하는데 이렇게 희석하면 괜찮은 겁니까? 40배 희석이라는 거는 사실 그러니까 그 다핵종이나 여러 가지 이제 핵종들은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이것은 우리의 먹는 문제와 이제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산물, 그다음에 해양, 물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사실 국민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안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과학적 근거와도 별개로 우리의 어떤 뭐 감정, 외교, 정치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가 얘기를 하고 있음에도 우리가 계속 공동검증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 사실 이미 11개 나라 뭐 지금 뭐 영국, 프랑스, 러시아, 호주 다 합쳐서 11개 나라가 같이 국제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는 최종적으로 6월 말에 나올 예정인데 그 결과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국민들의 우려가 쉽게 가시지 않는 건 사실입니다. 자, 우리 국민도 우려가 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일본에서도 이제 국민들에서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론조사를 한 걸 저희가 입수를 좀 해봤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의 여론조사인데 볼까요? 일단 올 여름에 방류한다고 했는데 일본 정부가 충분히 설명했나라고 일본 국민에게 물었더니 미흡하다가 60%가 넘고 충분하다는 20%쯤 됐습니다. 그러나 이정은 의원 보시기에 그런데 실제로 여름에 방류를 하는 거에선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이거는 좀 숫자가 비슷하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홍보나 이런 것들은 다 대외적인 거에 좀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국제사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국내적으로는 상대적으로 미흡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 제일 이제 아주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들이 일본 어민들인데요. 일본 어민들이 당장 우리한테 큰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올해 여름이면 137만 톤에 이르는 최대 저장 용량에 근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방류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확고합니다. 그리고 일본인들이 일단은 그런 일본 정부의 그 어떤 의지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만 우려는 일본 내에서도 가시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계획이 믿을만 한가에 대해서는 일단 일본의 여론조사로 이제 설명을 가름해 드렸고요. 그럼 네 번째 질문 간략히 좀 답을 해주면 되겠는데 IAEA가 일단 60종 중에 30종을 줄인 건 문제 없다고 해줬고 대체로 일본을 편드는 것 같다라는 우려가 국내 일각에 조금 있거든요. 네. 국제 원자력 기구 이 IAEA는 신뢰할 수 있습니까? 굉장히 간단한 질문 같습니다만 어떨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원칙적인 질문은 당연히 신뢰할 수가 있어야 맞는 것이고 거기에는 이제 뭐 일본뿐만이 아니고 여러 국제 다른 전문가들도 같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어쨌든 추가로 나와야 되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들이 있습니다. 아직 당장 한국이 일본에서 자체적으로 시료를 채취해서 진행 중인 것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고요. 네. 그리고 혹시나 지금 IAEA 보고서에서 문제가 발견될 수도 있는데 그 경우에도 7월 달에 예정대로 방류할 것이냐? 그것은 사실 지금 얘기하기는 조금 문제가 있어 보이지만 조금 빠른 게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셨네요. 여름에 방류하는 거 조금 더 기다려주고 또 한일 간에 공동 조사를 한다면은 이제부터 뭐 시간이 꽤 걸릴 테니까 여름 방류는 좀 막아줬으면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 네, 그래서 야당에서는 지금 내일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철회의 약속을 받아달라 이런 주장까지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내일 진행 과정에서 어디까지 두 정상이 논의할지도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네.
일본 정부에서는 네. 전혀 문제가 없다, 인체에 무해하다라고 하고 네. 이름도 오염수가 아니고 처리수라고 그래요. 네. 이걸 희석시키기 위해서. 네. 근데 그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에서도 네. 삼중수소 같은 경우는 이게 방사능 반감기인 네. 한 12년 정도 지나면 2분의 1 정도로 줄어드니 그때 방류를 좀 한번 하자 이런 이야기도 있고 우리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코인스트에서도 극미량의 세슘도 방류가 되면 네. 네. 제주도라든지 서해에 한 달 안에 들어온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래서 이번에 내일 일본 총리하고 회담할 때 이거 국민의 목숨과 생명이 걸린 문제라서 단호히 이 외교적 문제라고 국민 생명이 있으니까 단호히 좀 강하게 이렇게 어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봅니다. 이제 과학적인 것이 한덩이고 실제 심리적인 불안감을 또 처리해 줘야 되는 또 극복해야 되는 또 정치적인 영역의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다시 시작되고 복원되는 한일 간 셔틀 정상 외교를 통해 이 사안을 어떻게 처리할지 일본은 여름에 강행할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얘기를 해보자면 결국 한마디로 큰 그림을 얘기하면 한일 간에 가까워지고 결국 한미일 삼각 동맹이 좀 굳어지는 모습이 있는 가운데 중국과 러시아가 반발을 많이 해왔잖아요. 중국 언론과 중국 관영 매체, 민간 매체들이 한국 공격이 굉장히 고강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일단 중국 매체라는 것을 볼 때 아주 기본적으로 중국 매체들은 다 관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관영인민일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매체들은 다 그 중국 정부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텐데요. 뭐 중국 환구시보만 해도 특히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굉장히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좀 잠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화면을 좀 보여주시면요. 한국이 미국이 다른 나라를 공격하는데 총알이 될 수 있다고 말을 했거든요. 결국 대만 문제 등을 감안할 때 한국이 중국을 겨냥하게 될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걱정하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 정도는 굉장히 양반인 정도 수준이고요. 네. 지금까지 지켜본 어떤 중국 매체들의 반응은 굉장히 공격적이고 때로 노골적이고 살벌한 그런 공격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 중국이 굉장히 한국에 대해서 특히 지금 한미 밀착 혹은 한미일의 어떤 삼각 협력이 강화되는 속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이 상황을 보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일 정상회담 관련해서 저희가 내일 특집으로 오후 5시부터 보도해드린다는 내용도 미리 예고를 좀 드리면서요. 내일은 집중적으로 이 사안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